오늘은 연금 투자에도 ETF를 할 수 있다고요? 라는 주제로 ETF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봤으면 해요. 오늘 말씀드릴 연금 저축 상품 혹은 IRP와 같은 상품들은 네. 지금 30대, 40대 직장인 여러분들께서 사실 급여를 받으시면서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납부하셨던 세금 중에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께서 더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사실 이런 연금 관련해서는 관심은 되게 높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이 연금 저축이요. 있습니다. 네. 얘는 일반적으로 400만 원까지는 불입을 하셔야 돼요. 연간에서. 1년 동안 400만 원. 네. 왜 400만 원까지냐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려지는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요. 네, IRP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IRP는 700만 원까지 한도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개인 연금저축 400만 원 넣고 IRP 300을 넣으시거나 총 토탈 700인 그렇죠. 거네요. 혹은 IRP만 700을 넣으시거나 네. 혹은 뭐 IRP 400을 넣고 연금저축 300을 넣으시거나 7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라는 것은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매년이니까 연말에 그냥 때려 박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연말 전까지. 네네네. 네. 연금저축 혹은 IRP 계좌에 네. 700만 원 한도까지 여력이 되신다라면 넣으시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는 수준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지금 많이들 하고 계세요. 많이들 대부분 하고 계신데 대부분 펀드 혹은 예금 형태로 투자를 하고 계세요. 수년째 하고 계신데 이 연금저축 IRP 연금자산에도 ETF로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모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게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노후 준비를 국민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서 향후에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런 연금저축 형태가 됐든 IRP 형태의 연금 상품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주는 거거든요. 세제 혜택이라는 뭐 그런 공통점이 존재하고요.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만든 게 연금저축이고 근로자 퇴직연금법에 따라서 만든 것이 이제 IRP라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 입장에서 받으시기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크게 다르지 않다. 복잡함을 내려놓는 측면에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펀드입니다. 펀드의 일종인데 얘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주식처럼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갖는 장점 한두 가지가 더 있다. 가장 큰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이라는 자산, 연금 저축이 됐든 앞서 말씀드린 IRP가 됐든 이 연금이라는 자산 자체는 우리가 은퇴 이후에 써야 될 돈, 연금 형태로 받고자 하는 돈에 대해서 젊어서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자금의 성격이에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투자 상품을 내가 선택해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민감하게 저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ETF가 갖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저비용. 그러니까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낮은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초장기로 운영하는 연금성 자산에 있어서는 비용이 낮은 ETF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효율적일 거다. 앞선 시간에 제가 쉽고 싸고 빠르다. 쉽싸빠라고 그렇죠. 이제 빠르다라는 측면의 특징인데요. ETF는 2박 3일의 황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더 빠른 건 뭐냐면 월요일날 매도를 한 자금을 가지고 내가 꺼냈을 거면 수요일날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자산을 다른 ETF 살 거면 그냥 월요일날 매도를 하고 바로 다른 걸 매수하실 수가 있는 실시간 매매가 주식처럼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게 ETF의 장점인데
이 연금이라는 자산을 우리가 초장기로 운영을 하다 보면 네. 사실 인출할 일이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리밸런싱, 즉 교체 매매를 하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ETF가 좀 빠르다.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연금이라는 건 되게 장기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밸런싱을 할 일이 많나요? 많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네네. 사실 ETF가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네. 쉽고 싸고 빠르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 네. 좋은 금융상품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자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좀 유의하셨으면 하는 ETF의 특징은 네. 단기 투자가 조장될 수 있다. 펀드에 투자했으면 그냥 묵혀놓을 수 있는 자산을 그렇죠. 자꾸 너무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잦은 매매로 귀결시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네네. 그게 이제 장점이자 조심해야 될 점으로 네네네. 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금 계좌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장기로 운영해야 되는 이제 자산이고 네. 신중하게 운영을 해 나가야 자산이기 때문에 네. 나의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세팅을 할 때도 신중하고 올바르게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네. 어떤 시장의 변화에 일일비해서 잦은 매매가 일어나는 것이 과히 그렇게 옳지는 않을 거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연금저축, 연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투자를 네. 많이 한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연금 계좌에서 투자되는 투자 상품은 일반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을 많이들 추천을 드려요. 그렇더라고요. 저 역시도. 네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연금 계좌에 투자했을 때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세제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세 이연이라는 형태의 혜택을 받게 돼요. 과세가 이연된다라는 것은 지금 세금을 물리지 않고 나중에 맞습니다. 연금으로 돈을 받을 때 그때 세금을 조금 떼겠다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연금 계좌에서 중국 펀드나 중국 ETF에 투자를 했다. 네. 그래서 내가 수익이 1,000만 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연금 계좌가 아니라면 15.4%에 해당되는 뭐 15만 4천 원이 원천 징수가 돼서 세금이 빠지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빠진 금액으로 900여만 원을 가지고 다음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과세가 이연된다라는 것은 연금 계좌는 그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요. 네. 얘를 그냥 비과세처럼 쭉 가져간다. 계속 네.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네네. 이익 나 1,000만 원을 계속 다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이 부분들을 모아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우리가 받게 될 때 그때 퇴직소득세를 3.3%에서 5.5%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좀 젊었을 때 5.5% 물고 그 다음 4.4%, 3.3% 이렇게 해서 그때 퇴직소득세로 훨씬 더 적은 세율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떼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굴릴 수 있는 자금을 더 많이 보존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에요. 예, 이런 이제 과세 이연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세제 혜택이 앞서 말씀드렸던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세금을 떼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는 원래가 비과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세 이연 제도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낼 게 없는데 세금을 안 뗀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투자 펀드는 원래는 15.4% 내야 되는데 얘를 지금 안 떼고 나중에 훨씬 더 낮은 저율 과세로 퇴직소득세를 물겠다라는 거니까 해외 투자 펀드를 해외 투자 자산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야지만 세제 혜택도 받고 그리고 과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뭐든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만약에 내가 반대로 한다라면 약간 아쉬운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저기서도 국내 주식은 원래 비과세인데 그냥 과세 이연돼서 오히려 나중에 55세 이후에 얘는 세금을 내야 돼요. 퇴직소득세를.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럼 어떤 ETF를 연금 저축에 추천하시는지? 저는 이제 투 트랙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투 트랙.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길로 한꺼번에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안정성을 먼저 생각하자. 안정성을 생각해야겠죠. 먼저 생각하고 이 안정성의 기초에서 조금의 초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을 조금의 초과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추구해 보자. 즉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 비중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의 약 한 절반 정도는 아주 안정적으로 자산이 잘 배분이 되어 있는 투자 상품에 포지셔닝을 하고요. 네. 예, 나머지의 절반 아직은 좀 젊기 때문에 네. 나머지의 절반은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네. 성장 뭐 테마라든지 성장 테마 혹은 네네. 뭐 성장 산업군에 투자되는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하고 있다. 공격적이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요. 혹은 아직 사회 초년생에 그러니까요. 가까워서 지금은 나는 지키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드머니라고 불려지는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좀 관심이 가네요. 그 부분은. 그런 네. 분들께서는 네네. 국내의 어떤 과감하게 네. 주식형 자산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많은 부분을 가져가시면서 네. 적립식으로 보통 이제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서 이 적립식이 수년 후에 목돈이 되면 이 목돈이 된 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산 배분형 상품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내가 매년 또 계속해서 뭐 400만 원, 700만 원 불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불입하는 자산들은 계속해서 또 적립식으로 또 모아 나가는 자산은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격적으로 간다 하면은 그 공격적인 비율은 얼마까지 가는 것까지는 좀 사회 초년생의 기준으로 보면 네. 지금 당장 지킬 자산보다는 모아야 되는 자산이 더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사실은 적립식으로 어... 뭐 대부분의 자산을 뭐 국내외 주식형 뭐 연금 계좌니까 해외 주식형 네. 뭐 자산에 이제 적립식 형태로 투자를 하셔서 네. 얘가 이제 1년, 2년, 3년을 불입하면 네. 1년에 700만 원씩만 불입했다고 가정을 2천만 하면 원. 2천만 원이 불입이 네네.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자산이 상당히 큰 자산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적립식으로 불입하던 자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 배분형으로 옮기고 다시 적립식을 또 시작하는 거죠. 다시 그런 식의 방법을 그래서 또 얘가 목돈이 되면 얘는 또 안정적인 자산을 옮기고 나는 또 그 해에 불입하는 것들은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으로 분할 매수 혹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금 자산에서 ETF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할 점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도 있을까요? 그 정도면 될까요? 그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네. 포트폴리오 전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건 필요하죠. 네, 네네. 필요하고요. 그 빈도가 너무 낮아지시는 건 옳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막 듭니다. 매주 바꾸고 이러지 전혀 말아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연단위 혹은 반기 조금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분기 정도에 정도가 점검을 하셔서 해당 ETF 부분을 뭐 매도하고 다시 선택해서 매수하시고 하시는 부분 형태로 리밸런싱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ETF를 그럼 잘못 운영하면 마이너스 충분히 날 수 가능하죠? 있습니다. 네, 실적 배당형 상품이고 네. 그런 특징들은 펀드와 동일하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진짜 타격이 크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ETF에 따라서 뭐 아주 공격적인 ETF도 있고 아주 뭐 보수적인 채권형 ETF도 존재하고요. 그렇죠. 뭐 그 중간에 있는 자산 배분형 ETF들도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 투자 목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대한 개미의 동반자 자이언트 TV. 오늘 또 김정현 팀장님과 함께 연금 시장에서 연금 투자에서 ETF를 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보니까 ETF가 가진 장점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제 아직 연말 정산용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ETF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ETF에 대한 모든 것 앞으로도 계속 다양하고 좋은 정보를 유익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댓글 등을 통해서 피드백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위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